나스메 소세키는 일본의 소설가로 일본 최초의 근대 소설가이며 근현대 일본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메이지 시대의 대문호입니다. 현대인들이 읽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세련된 감각을 품은 문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일본의 대표 소설가입니다. 그는 1905년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부터 1916년 미완으로 남은 명함까지 14편의 장편소설을 포함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세 번째 작품인 풀베개는 나스메 소세키가 구마모토에 살던 1906년 9월 구마모토현의 나코이 온천을 무대로 하는 소설입니다. 온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서양화 화가인 주인공 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점이 백미인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시비를 초월하고 해탈한 비인정의 세계를 그리기 위해 산을 오르락내리락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풀베개의 배경인 김푸산 일대는 풀베개 하이킹 코스라는 이름으로 구마모토 현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스의 시작은 카마도기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풀베개를 시작하는 가장 첫 문장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걸작이라도 인정을 벗어난 연극은 없고 시비를 초월한 소설은 드물 것이다. 주인공은 인간의 창작물이 인간의 인정, 즉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종달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네. 진지한 웃음이라 해도 거기에 고통이 있느니. 가장 감미로운 노래에는 가장 슬픈 생각이 들어있으니. 그는 세간 모든 것에 인간의 감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기쁨만을 만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나스메 소세키만의 예술론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언덕의 한 찻집입니다. 비를 맞고 쌀쌀해진 주인공은 찻집에서 할머니의 인정에 기대어 몸을 데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코이 온천에 대해 듣게 됩니다. 주인공은 할머니에게 많은 돈을 쥐어들이며 온천을 향해 떠납니다. 산길을 지나 저녁 8시 무렵 주인공은 온천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에다가의 별장, 소설 속에서 나코이 온천으로 묘사됩니다. 차를 마시고 쉰 뒤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날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미. 주인공은 그녀에게 이끌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엔 나미의 사촌동생 규이치도 있습니다. 규이치는 징병되어 곧 만주로 떠날 예정으로 온천이 좋아 나코이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주인공과 나미는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미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장난스레 부탁합니다.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스님이 묻던데요. 또 혼자 산책이냐면서. 네, 가가미가 연못 쪽을 돌다 왔어요. 그 가가미가 연못은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가보세요.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인가요? 몸 던지기에 좋은 곳이지요? 아직은 그리 쉽사리 몸을 던지진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머지않아 던질지도 몰라요. 여자로서는 너무 당돌한 농담이라 나는 문득 얼굴을 들었다. 여인은 의외로 멀쩡하다. 제가 몸을 던져 떠있는 장면을 괴로워하며 떠있는 게 아니라 편하게 죽어서 떠있는 장면을 예쁘게 그려주세요. 주인공은 근처 연못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너편 물가에 어둑한 곳에 동백꽃이 피어있다. 보고 있으니 빨간 것이 물 위로 뚝 떨어졌다. 고요한 봄에 움직인 것은 그저 이 한 송이뿐이다. 잠시 후 다시 뚝 떨어졌다. 저 꽃은 결코 지지 않는다. 무너진다기보다는 단단히 뭉친 채 가지를 떠난다. 가지를 떠날 때에는 한 번에 떠나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도 뭉쳐있는 것은 어쩐지 독살스럽다. 또 뚝 떨어진다. 저렇게 떨어지는 동안 연못의 물이 붉어지리라 생각했다. 꽃이 조용히 떠있는 근처는 지금도 약간 붉은 듯하다. 또 떨어졌다. 땅 위에 떨어진 건지 물 위에 떨어진 건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조용히 뜬다. 또 떨어진다. 저것이 가라앉는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해마다 남김없이 떨어지는 수만 송이의 동백꽃은 물에 잠겨 빛깔이 풀리기 시작하고 썩어 진흙이 되고 이윽고 밑바닥에 가라앉는 것일까. 수천 년 후에는 이 오래된 연못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떨어진 동백꽃으로 메워져 원래 평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커다란 꽃이 피를 칠한 도깨비 물처럼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뚝뚝 떨어진다. 한없이 떨어진다. 이런 곳에 아름다운 여인이 떠있는 장면을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 다시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생각에 잠긴다. 역시 나미 씨의 얼굴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하지만 어딘가 좀 부족하다. 감정, 특히 고통과 슬픔에서 인간이 벗어날 실마리를 제공하는 소세키만의 방식은 경이롭습니다. 문을 나서니 상념이 많은데 봄바람이 내 옷을 스치네. 향기로운 풀은 바퀴자리에 자라고 인적 끊어진 길은 봄 안개에 의미하네. 지팡이를 멈추고 바라보니 만물이 맑은 빛을 띠고 있네. 휘파람새의 순한 울음소리 들으며 하늘하늘 지는 꽃잎을 바라보네. 들에서 멀리가 오래된 절 문에 시를 적네. 고독한 웃으로 구름 끝은 높고 드넓은 하늘에는 짝 잃은 기러기 돌아가네. 마음은 왜 이리 그윽한지 한없이 넓어 옳고 그름을 잊었네. 서른이 되어 나는 늙으려 하고 봄날의 한가한 빛은 여전히 부드럽네. 소요하며 만물의 유전에 따라 느긋하게 향기로운 꽃향기를 마주하네. 주인공이 직접 쓴 이 시를 읽어보면 그가 고민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에 어느 정도 다가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헴 하는 사람의 기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돌아누워 소리나는 쪽을 보니 산부리를 돌아 잡목 사이로 한 사내가 나타났다. 갈색 중절모를 쓰고 있다. 중절모의 형태는 망가졌고 비스듬한 헝겊테 아래로 눈이 보인다. 눈의 모습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리번거리는 것 같다. 남빛 줄무늬 옷에 뒷자락을 걷어올리고 맨발에 나막신을 신은 차림새는 어쩐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텁스룩하게 내버려둔 수염만으로 판단하면 영락없이 산적이다. 사내는 이따금 걸음을 멈춘다. 멈춤과 동시에 다른 한 인물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 듯 점차 서로에게로 다가간다. 상대는 여인이다. 나미씨다. 그 인물은 바로 헤어진 나미의 전 남편. 그의 모습은 중절모를 눌러쓴 산적에 비유되죠. 나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가난해서 돈을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 미소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을 보면 그는 징집 때문에 만주행에 필요한 돈을 나미에게서 받아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다의 정거장. 나는 나미와 함께 규이치가 기차를 타는 것을 바래다주러 왔습니다. 뱀은 우리 앞에서 멈춘다. 옆구리의 문이 여러 개나 열린다.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규이치가 탔다. 미련 없는 쇠바퀴 소리가 덜커덕덜커덕하고 박자를 맞추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창은 하나둘 우리 앞을 지나간다. 규이치의 얼굴이 작아지고 마지막 3등 열차가 내 앞을 지날 때 창문 안에서 또 하나의 얼굴이 나왔다. 갈색의 빛바랜 중절모 아래로 텁스룩한 수염의 산적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고개를 내밀었다. 나미씨는 망연히 떠나는 열차를 바라본다. 그 망연함 속에는 신기하게도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는 연민이 가득 떠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나오면 그림이 됩니다. 내 가슴 속의 화면은 바로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스메 소세키는 오피리아를 모티브로 그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오피리아는 햄릿 속 등장인물 오피리아를 모티브로 한 동명의 그림으로 작중 햄릿은 다음과 같이 언급됩니다. 도연명의 경지, 햄릿보다도 고맙게 여겨진다. 일반인에겐 4대 비극으로 꼽힐 만큼 명작일 텐데 작중 평가는 도연명에 뒤처집니다. 작중 주인공은 이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보통의 그림은 느낌이 없어도 물체만 있으면 된다. 제2의 그림은 물체와 느낌이 양립하면 된다. 제3의 그림에 이르면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에 적합한 대상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대상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주인공은 오피리아를 뛰어넘는 제3의 그림을 탄생시킨 겁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염세주의는 단순히 세상과 자신을 비관하고자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관조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있습니다. 풀베개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에 질린 것이 아니라 인정에 사로잡힌 세상에 실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인랜더나 염세주의를 표방하는 예술가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과는 달리 나스메 소세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찬미하기보단 싫은 세상에서 눈을 떼고 아름다운 자연에 눈을 돌리는 혹은 인생을 관조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른바 저회 취미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풀베개를 집필할 당시의 소세키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소세키의 세간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 비인정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풀베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세상이 싫어진 당신에게 100년 전 나스메 소세키가 고민을 해결해줄지도 모릅니다. 풀베개였습니다.